좋아요, 구독. 네, 오늘 AI 대 인간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DB 하이텍이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기사 어제 확인을 하셨죠. 과연 주가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라고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을 내놨을지 확인해 보시죠. 네, 챗 GPT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식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주식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따라서 물적 분할이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답변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만약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면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히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는 답변을 내놨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요인들도 함께 보면서 주가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답변 챗 GPT가 내놨습니다. 자, 강관우 앵커님, 오늘도 이렇게 물적 분할 사실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물적 분할에 따른 주가 반응을 챗 GPT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강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다 뭐 정답인 것 같고 제일 제가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시장 흐름이 선반영 여부를 좀 확인하라. 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좀 슬슬 풀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공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하이텍 주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대주주, 회사 입장이나 소액주주 입장이나 모두가 윈윈한 결과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이게 물적 분할이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게 물적 분할이라는 게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네. 보면은 물적 분할은 수직 분할이라고도 합니다. 인적 분할은 수평 분할이에요. 이따 슬라이드에서 지금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회사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최선인 거예요. 물적 분할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 중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금 조달하는 데 가장 용이하고 물적 분할을 하면은 100%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지배력이 아주 튼튼합니다. 나중에 돈을 좀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배력이 계속 50%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소액 주주들한테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물적 분할하는 회사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이제 불만이 좀 많은 거고 그래서 주주가치 희석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찾아왔는데 분할 전에 저렇게 10%를 가진 주주는 인적 분할을 하면 양쪽 다 이렇게 가져요. 네. 10%씩. 그래서 우리가 수평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물적 분할은 수직 분할이라고 해요. 밑으로 갑니다. 자회사. 그 대신 100% 자회사로 가는데 저 위에 있는 주주는 그냥 이 B라는 회사의 10%만 들고 있을 뿐이지 네. 저 C라는 회사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불만인 거죠. 인적 분할 같이 다 주면 좋은데 네. 이거 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분할의 예입니다. 지금 보면 물적 분할도 있고 인적 분할도 있어요. 근데 인적 분할을 하면은 사실은 그 회사를 두 개로 수평으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더해 놓으면은 분할 전이나 별 상관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물적 분할을 선언하는 순간 네. 주가는 요동을 쳐왔습니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그 물적 분할할 때도 그랬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죠, SK온 네. 여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공시 상황이에요. 지난 3월 초에 공시가 났다고 저희 방송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그 코너에서 그랬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보시면 존속회사가 DB 하이텍, 파운드리라는 걸 하는 회사예요. 네. 그다음에 밑에는 DB 팹리스예요. 팹은 공장, 리스는 없다. 그래서 공장 없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하는 거고 위에 DB 하이텍은 파운드리, 위탁, 가공,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이런 이제 공시가 나고 나서부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좋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명분이 좋아서입니다. 명분이. 이게 예전같이 시장하고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꽉 막힌 계속 직진성으로 갔다고 하면은 사실은 주가가 어쨌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명분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어. 명분 하나씩 볼까요? 이게 두 회사를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분리하는 이후의 명분을 두 번째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객들의 이해상충 이 이슈를 좀 해소를 하면서 우리도 좀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객들이 무슨 이해가 상충을 하느냐 하면 말이죠. 누가 자기가 디자인을 열심히 해가지고 위탁 생산해달라고 이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회사는 위탁 생산만 하면 좋은데 자기 회사 안에 자기도 설계하는 부서가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주문을 줄 것도 덜 주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이해상충의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회사는 판단을 한 거고 우리 그 DB 하이텍은 더 분할을 하면서 앞으로 더 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팹리스 이렇게 각각 독자적으로 분할을 하면서 더 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비전은 이렇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에 대비해서 2배 정도 이상 올리겠다 네. 이런 얘기예요. DB 하이텍 파운드리죠. 여기를 4조 원 정도로 올리고 DB 팹리스 설계회사죠. 2조 원 정도로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27년까지 6조 원을 목표로 하면서 달려가겠다 이런 얘기고 네. 더 중요한 얘기는 분리된 자회사 100% 자회사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신규로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신규로 상장을 하면 아까 얘기한 소액주주들의 우려사항 그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네.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액주주들이 가져가는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제가 그 파란 줄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향후 5년 내에 상장을 할 경우 회사는 모회사 정관했다 이걸 딱 명시를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투명하게 처리하기로 하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은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쟁점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5년 내에 팹리스를 상장을 할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 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네요. 이런 쪽에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쟁점인 부분인데 어쨌든 주총은 통과를 해가지고 주가는 이제 올라갔다가 어제 장중 고점을 치고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물적 분할 프로세스가 원만히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선택을 한 거에 따라 가지고 주가 향방이 사실은 갈렸어요. 아. 여기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SK온 국민연금이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물적 분할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반대를 국민연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양쪽 다. 네. 그런데 DB 패밀리스가 분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찬성을 했어요. 왜 찬성을 했냐? 아까 회사가 얘기한 명분이 맞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했고 주가는 상승으로 화답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그 주가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때 공시 나오고 센티멘털 펀더멘털에서 이 회사 주식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주총을 맞이한 건데 네. 뭐 코스닥, 코스피보다 상당히 지금 올라가지고 뭐 소액주주나 사실 회사 입장이나 대주주나 다 지금 회피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모두가 회피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먼저 선 반영해서 올랐는데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노파심의 위험 요인들을 조금 그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 부분도 지배구조도 기업 가치 할인 가능성도 좀 있다 이런 거고 영업 부분은 지금 IT 쪽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주문이 좀 줄었거든요. 네. 그리고 가동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당장에 지금 영업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공정전환에 신중한 DB 하이텍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미세화 쪽으로 가면서 점점 8인치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12인치에 주력하고 있는데 돈이 문제입니다. 돈. 아. 투자금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만만치는 않고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좀 신중하다 이런 게 좀 리스크 요인으로 앞으로 작용할 거고 지배구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소액주주들이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 거고 그 대신 5년은 아직 먼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는 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게 위아래로 지금 수직적으로 분할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회사 100% 자회사의 기업 가치가 온전히 반영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